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25일 대한민국의 저승사자 염라대왕이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네, 7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주문을 했죠. 네. 네, 무슨 주문을 했습니까? 반칙, 특권, 네, 갑질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 네.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상 가장 큰 관심. 왜 또 윤석열한테 역사 가지고 2년 동안 적폐청산해가지고 예. 보수 정권, 뭐 전전 정권 다 이렇게 완전히 아작을 냈으니 네.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가지고 더 일로 매진해달라 그런 얘기겠죠. 네, 마침 보니까 저희가 뭐 친구들 몇이서 그 갑질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갑질을 갖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 착취입니다. 이 진보 세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용어인데 용어죠. 착취죠. 그게 이른바 계급 투쟁론입니다. 즉 있는 놈이 없는 놈을 착취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려 부수는 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너무 또뭐 옛날 생각나고 하니까 실온적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갑질 프레임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현아 갑질, 이게 기성 정권에 대한, 기성 세력에 대한 증오를 불지르고 뭐든지 그냥 이게 그 사회 구석 모택동이가 혁명 무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조반 유리 네. 반대하고 까디집고 네. 폭로하고 나도 나 갑질 당했어요. 뭐 네. 조현한테 갑질 당했어요. 재벌한테 갑질 당했어요.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갑질 당했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는 그 와중에 만들어진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프레임이 바로 갑질이죠. 갑질. 착취에 투쟁하자. 그게 이제 예전식으로 예전식 이제 레닌이나 마오쩌둥 같이 얘기했으면 그걸 이제 막 이른바 유산 계급의 무선 계급에 대한 착취다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그럴 듯하게 갑질이라는 표현을 바꿨고 기억나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016년 사실 보면 그 갑질 프레임을 갖다 걸기 시작한 게 2014년, 2015년 세월호 이후에 조현아 이야기 나오면서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만든 게 을지로위원회입니다. 기억나시죠? 을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뭐 그래서 그 당시 뭐 우원식 의원 등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하면 끊임없이 계급 투쟁을 갖다가 뭐랄까 부채질해 왔고 그 압권 중에 압권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 보면 교육부 나향욱 그 사람이 얘기했던 국민은 개 돼지 얘기를 해서 그것을 갖다 마치 계급 투쟁으로 불을 지핀 데다가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은 것이 누굽니까? 최순실의 딸 정유라. 그렇죠. 너희 무능한 아버지 엄마를 원망해라. 돈도 힘이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이 끊임 그 계급 투쟁이라는 것들이 네. 변형된 형태로 네. 쭉 왔는데 네. 조국 씨가 교수로 있는 법의 정신은 뭡니까? 아나운 놈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미국에서는 조현아가 갑질하고 정말 그 엄마도 갑질하고 뭐 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권력과 국가기구가 10여 개 이상이 압수수색하고 뒤지고 계좌 뒤지고 개망신 주고 온 언론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조양호라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잖아요. 그 법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집행한 윤석열이를 오늘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아니 반성이. 자 흥분하지 마시고 네, 우리 네. 김영환 씨가 너무 흥분하는 게 참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자 큰일이에요, 큰일. 자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이른바 문재인과 조국, 윤석열 등이 지켜보았을 때 지금 조양호 등 그 정도는 약간 겁니다. 자기들이 존경에 맞는 마오쩌둥 시대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팔다리 꺾고 머리 대가리 깎고 조리 돌렸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검찰의 법을 이용해가지고 재벌들 전부 다 그냥 압수수색 다 1대부터 30대 다 걸어놓고 뭐 김종석이 오라 그래도 가야지. 그럼 뭐 무슨 누가 오라도 가야지. 이런 사회를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반칙 특권 갑질을 건절해달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더 휘몰아쳐서 끌고 자 윤석열 총장님 바로 반칙 특권 그 누구부터 제일 먼저 잡아줘야겠어요. 손혜원이부터 잡아주시면 그렇죠.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뭐 국민들 혈세 펑펑 쓰면서 절대 밝히지 않는 문 아무개의 딸, 문 아무개와 김 아무개의 딸 문다혜 이거 한번 반드시 뒤져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특권과 반칙, 갑질 등등등 바로 손혜원 다음에 그, 그리고 문다혜 여기부터 한번 손 대보시면 당신 국민들이 존경할 겁니다. 법치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 네. 법을 고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 기업인들 뭐 그냥 올가놓고 감옥에 보는 걸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은 갑자기 화난 오늘도 표리부등 이율 배반인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저 말은 자 대통령 주변에 있는 대통령 가족과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하게 한 특별감찰관 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임명해서 뭐해? 김석수가 특별감찰관 잘해가지고 박근혜 망하는데 기여했다고 지금 국정원 이석수 국정원 저기 뭡니까 기조실장까지 기용해놓고 왜 2년 동안 특별감찰을 안 해놓고 지 말로는 무슨 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댈라 지 감시해야 될 특별감찰을 임명하면서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이율배반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시 우리 이제 본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갖다 흔한 얘기로 웃으면서 사람 말려 죽이는 신독재, 네오독재입니다. 네. 신독재 4단계는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개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6월에 세계적인 잡지죠 이카노미스트에서 소개한 거예요. 족보가 있는 얘기군요. 이거는 나경원 씨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나경원 씨가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문재인 씨 같이 족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가장 최대 양대 추관이에요. 그렇죠. 이카노미스트가 지난해 6월에 소개했던 신독재 4단계. 제가 하나하나 짧게 소개를 먼저 말씀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신독재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1단계가 뭐냐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유권자들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갖다가 찾고 지지하게 된다. 현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를 깨부수고 네. 혼란 상태가 빠지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찾아냈다. 여긴 또 조국도 한번 연상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네. 두 번째, 그 리더는 그 카리스마적 리더는 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친일파, 적폐, 갑질, 친일파. 다음에 3단계 또 리더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독립기구를 방해하기 시작한다. 즉 국회나 특별감찰관, 또 뭐 제대로 된 언론, 그다음에 사법부 그렇죠. 무력화시킵니다. 대법원을 완전 허리를 꺾어버렸잖아요. 꺾었지 않습니까? 저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명장 받는데 이렇게 네, 그렇죠. 신하처럼. 그렇죠. 이거 진짜 족보 있는 얘기다. 이거 어떻게 누가 연구를 해 이렇게? 이카노미스트가 4단계 유권자들이 자기를 즉 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몰아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기한테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야, 이게 지금 큰일 났네. 이 자. 조국 선생이 이걸 한다 이 말이죠. 법무장관 가서.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한 단계 제가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팍 떠올랐던 사람은 히틀러예요. 히틀러죠. 히틀러 맞다.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그야말로 피폐할 때를 피폐하고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대공황에서. 전쟁 배상금 때문에 그렇죠. 고생했고. 그때 1932년에 그야말로 총선거를 통해서 일당의 대표로서 일당의 총재로서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렇죠. 그때 대통령은 바로 유명한 힌덴부르크라고 있었어요. 적을 찾는데 유대인. 근데 두 번째 이 리더는 누구 적을 찾았어요? 공산당, 유대인. 그다음에 게이, 집시. 레즈비언, 집시.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찾고 탄압하면서 국민들을 갖다 현혹시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 리더 히틀러는 자기 그 유명한 방화 사건 아시죠? 네. 의사당 방화 사건을 그걸 계기로 독립기구를 갖다가 다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기존의 제도권의 정당이었던 공산당 등 사회주의 당 계열들을 다 해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권자들이 자신을 몰아내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수권법이라는 딱 한 장짜리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좀 법 절차를 다 지키는 거죠. 하나하나. 근데 이 히틀러는 이것을 무슨 우격다짐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물론 폭력과 이런 그때 나왔던 그 이제 폭력 휘둘렀던 사람 히물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그 뭐 SS니 SA니 해서 막 공포를 갖다 조장하면서도 외양상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헌법이라는 바이마르 헌법화에서 이룬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1933년에 수권법을 완성을 통해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때부터는 독일에는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당을 해산하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선거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그게 45년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선거는 없었습니다. 이 길을 갖다가 지금 보면 문재인과 조국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히물러적 역할을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윤석열이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뭐 조국은 지금 법무장관 시키는 거예요? 아유, 그럼 거의 100%. 100%. 네, 100%입니다.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네. 여기 아까 신독대 4단계에서 네. 이 적을 찾는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이 양반이 지금 한국은 일본과의 전쟁이다. 네. SNS 막 하면 그래. 네. 전쟁이니까 대통령에 지지하면 애국이고 저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좀 약간 이의를 제기하면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대법원의 판결 2012년과 네. 2018년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친일이다 그랬는데 그럼 소수 의견 낸 대법관들 친일파도 놈들이 지금은 저기 소수 의견 내신 대법관님들 다 당신들은 친일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지금 적을 막 만들어내고 그 이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이제 독립국을 방해하는데 난 이미 이 단계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여러 가지 위헌적인 행태들을 자행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예. 자 적폐청산은 뭐 좋다 뭐 법을 세게 하는 뭐 포괄적인 정보도 있는 거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비서 정치를 창궐하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 헌법 82조 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네. 문서로서 하며 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보수한다 서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군사에 관한 것도 똑같 같다. 자 네. 지금 일본과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일본이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대통령과 함께 같이 연구하고 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총리와 강경화 외무장관과 국방부 장관, 뭐 산업부 장관과 이렇게 다 돼 있을 텐데 모든 국무위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지금 거예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조국 민정수석이 결정하고 그 옆에 대통령이 부서하는 걸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그래도 승인하고 승인인가요? 승인 아니 부서나 헌법 구조를 한다고 이게 아니 조국이 모든 걸 결정하고 조국이 얘기 다 하잖아. 죽창을 들자. 뭐 이걸 하면은 여당이 집권 여당에서 막 떠들고 장관들은 강경화는 어디 뭐 외국 나가서 보지도 않고 국방장관도 보이고 자 비서 정치의 창고를 우리가 자 뭐 예전부터 우리 전통적인 뭐 이 정가에서 정치평론 하시면 비서 정치는 안 된다. 이건 헌법 정치 위반하고 비서는 입이 없어야 된다. 이게 바로 헌법이 우리 저 공화국의 작동 원리로 규정한 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에이, 그거 가기 어렵게 얘기해. 그건 나라가 망조가 들면요. 내시 환관이 창고를 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조가 들면은 내시 그 옛날 중국에도요. 옛날 재상이 있고 다 상서가 있습니다. 근데 재상 상서가 무료가 되고 내시 환관들이 이른바 그들이 말해 태감이라고 그러죠. 태감들이 날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건 몇 년 내에 망합니다. 그 나라는. 7월 1일부터 일본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 경제 보복하겠다 한 이후로 오늘까지 7월 25일까지 이 정부의 대응과 목소리는 조국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국 한 사람 목소리 외에는 없었어요. 청와대에서 무슨 뭐 조국이 개인적으로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가 제일 힘이 세고 민정으로 경찰, 검찰, 감사원, 정보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조국이가 밤에 글 써올린 게 그렇게 개인 의견이고 그게 무슨 SNS입니까? 저 최고 사령부 지시 하달이지. 내가 기자들이 물어와서 청와대에서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개인이 여보쇼. 내가 그때 늘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저 트럼프가 밤에 혼자서 트위트 쓰면 그게 개인 혼자서 장난친 거요. 국제 정신 흔드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나라의 근간을 헌법적 그 통치 법치를 지금 뒤흔든 조국이 가지고 법무장관 한다. 자, 이 법무장관과 이 검찰총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세 번째 그냥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자신을 몰아낸 것을 어렵기 위해 법을 만든다. 이 만드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거잖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데는 절대로 과반 의석을 갈 수도 없어요. 내가 보면 지금 보면 국민들이 아주 지금 보면 뭐랄까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 거죠. 지쳐갖고 이제는 아이고 뭐 됐다 이제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가장 선진화된 자유로운 법을 통해 가지고 집권해듯이 조국이 아이가 맞죠? 조국이 윤석열과 함께 이 좌파 50년 집권이라는 이해찬이의 그걸 하는데 가는 길로 가는 걸 우리는 이제 말없이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이거 막기 위해서 사개특위 정개특위 막기 위해서 이건 108명이 지금 못 걸려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 50명은 50명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야 될 국회 선진화법에 지금 올감에 걸렸는데 어느 한국당 의원이 이게 패스트트랙 올라가서 내년 총선 전에
이거 하는데 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청 연동형 비례대표 하는데 막을 수가 있나요? 이거는 신독재로 가는 마지막 길을 조국이 우리 법을 대한민국 87년 헌법을 통해 가지고 완성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조국이 맨날 내가 이렇게 우연히 조국이하고 히틀러하고 이 옆모습 머리 이렇게 내리면 똑같아. 요거만 닮으면 똑같은데. 저는 어쨌든 7월 25일 윤석열 임명 네. 저 조국 법무장관 내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차에 의해 법 절차를 막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좌파 독재로 이제 가는 여보세요. 겁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원래 천년왕국을 갖다가 꿈꾸었던 건 히틀러입니다. 네. 근데도 결국 무너지잖아요. 근데 나 다시 이 보면 참 보면 이래요. 지금 조국이가 보면은 사람들이 조국을 좀 뭐랄까 하도 실력도 없는 친구가 그래도 뭐 집안 백 좋고 하니까 백 좋고 해서 서울대 법대 교수 하니까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정말 대단해요. 왜냐니까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뭐랄까 흔한 얘기로 좀 조국이한테 눌리나 봐.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라는 데 대해서. 아니 뭐 그래도 뭐 조국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하니까 지지되니까. 조국이가 뭔가 보면 큰 틀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5년에 문재인이 당 대표되자마자 그해 4월 저 보궐선거 박살 나거든요. 흔들릴 때 그때 딱 한마디 한 거 아니에요, 조국이. 바로 유명한 육참골단. 내 팔 내주고 상대방 허리를 꺾어야 된다. 저 족보도는 무협지에 나오는 표현이고 그렇죠. 일본 미얀마도 무슨 뭐 2대 도강 뭐 이런 거 쓰면서 뭔가 방향을 제시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보면 마침 이제 일본하고 저렇게 와당탕 붙을 때도 지금 보면 누구도 뭐 우왕좌왕하는데 혼자서 보면은 자 죽창 그러니까 대통령 12척의 배 이적 애국 방향을 잡으면서 드디어는 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누가 뭐래도 윤석열이 갔다가 저 이른바 칼잡이를 안 쳐갖고 마지막 끝장을 보자. 내가 나머지 부분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현재 흔히 얘기하는 조국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봐야지 뭐.